자,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훈련소 차명석입니다. LG전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죠. 굉장히 좀 많이들 아쉬워하실 텐데, 자, 오늘 저는 중요한 게 일단은 LG전자가 반등이 안 나온 거에 대한 부분 아쉬울지언정 완벽하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오늘 상승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모든 시장의 수급이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완벽하게 그 판이 좀 뒤집혔다라고 좀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미 예고가 됐었긴 했습니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골든 타임이 3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죠. 자, 로봇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만, 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로봇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과연 정부 정책으로서 로봇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제가 과거 사례를 통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 참여자로서, 주식 시장 참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재료거든요. 모멘텀.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정부 정책이요, 굉장히 강력한 재료다라고 이거는 그냥 별표 100개짜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LG전자가 가야 할 길이 결국 로봇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재료가 하나 더 붙었죠. 정부가 앞으로 로봇을 밀어주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재료거든요. 왜 그런지를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구간 끝나가고 있어요. 자, 끝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뒤에서 도움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반등이죠. 자,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댓글창 반등 적어주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 외국인이 돌아와주고 있고, 거기에 연기금까지 돌아와주고 있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랑 주말 사이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LG전자가 기본적으로 가정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어닝 서퍼레이즈, 즉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50% 이상이 더 나와 줄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연기금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최근에 외국인 요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6월 17일 기준이에요. 자, 6월 17일 언제요? 자, 요때네요, 요때. 요 캔들인데 지금 위치 뭐예요? 그쵸. 외국인, 연기금 둘 다 물려있다라는 거죠. 이거 물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야죠. 이들도 탈출하려면 결국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는데 뒤에서는 LG전자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 있거든요. 자, 왜 저평가인지를 제가 뒤에서 명확하게 기관 투자자의 눈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자, 김정관 장관이 자, AI 로봇 기업 30곳 육성. 물론 LG는요,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육성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못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자,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우리나라가 올리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1%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대다수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중국이 결국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 써야 돼요? 자, 당연히 우리나라 거 써야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우리나라 와서 LG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이 3년이다라는 거. 자, 이거 넘어가면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늦게로 따라잡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무자비하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대략 2,000조에 육박하는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역시도 공격적인 로봇에 투자한다는 만큼 결국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 근데 그 미래 먹거리를 LG전자가 주력 사업으로 지금 끄집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LG전자가 현재 주력은 누가 뭐라 해도 가전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는 로봇인데, 자, 지금은 로봇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게 먼 미래에 돈을 버느냐, 지금 기대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테슬라의 로봇이 언제부터 양산이에요? 7월, 8월이에요. 자, 다음 달이고 내일 모레부터 양산이죠. 거기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언제예요? 28년부터 양산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코앞이다. 사실 당장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가전에 대한 매출도 따라가면서 플러스 로봇,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기술, 요게 LG전자의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근데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가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이것까지 매출이 더해진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결국 성장하는 기업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당연히 LG전자 역사적 시음과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이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풍력 관련 회사인데, 자,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때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이었어요? 친환경 에너지였죠.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때 정부에서도 밀어줬던 게 친환경 관련 종목들, 뉴딜 정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집중 투자를 예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CS윈도 어떻게 했어요? 한 10,000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고점이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10배가 간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엮였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자, LG전자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무조건 CS윈드처럼 10배 갑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앞으로 목숨 걸고 공격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로봇이 앞으로 대세 섹터로 다시 한번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까지도 있겠죠. 삼성전기. 자, 얘까지는 되게 좋았죠. 여기로만 돈이 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매우 재미가 없었고, LG전자도 일단은 젠슨이랑 만남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섹터의 순환매가 돌아올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상승 종목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자, 하락 종목이 10% 수준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 삼성과 하이닉스만 가는 장세가 일단은 여기서는 끊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 내일 가봐야 되고 계속해서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뭐를 할 것이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공격적으로 좀 짓는다라고 해요. 특히 용인에 짓기로 하는 요 데이터 센터. 이건 데이터 센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에서 투자하기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뭐를 한다고요? 자, 원래는 40년 준공인데 이거를 엄청 앞당긴다라고 하죠. 전부 다 시간을 앞당겨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지금 준공이 될 건데,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쵸, LG전자의 냉각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 자체가 LG한테 너무나도 좋은 요소들이 많죠. 로봇도 3년간 공격적으로 투자할 건데, 데이터 센터도 급속도로 늘린다면 LG전자의 이 7년 냉각이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판이 짜였다라고 보시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앞으로 LG전자 이제 매출 추이도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제가 잠깐 뒤에서 다시 한번 LG전자의 실적 잠정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G전자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57%입니다. 자, 이 종목 끝났어. 자, 세력 이탈했어. 이제는 앞으로 원래 자리 10만 원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단순히 차트만 보면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의 가치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여기서 깨졌을 때 우리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지 마세요. LG전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자, 신고가 돌파 확실합니다.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결국 그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종목을 어떨지 한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저는 차트는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맞지만 우리가 대다수는 생업이 있으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수급,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결국 올라가야 하는 이유, 이제 모멘텀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자, 기업이 망한 게 아니죠. 돈 사실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젠슨항이 갑자기 등장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 뿐이었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자, 재료를 봤을 때 정부 정책이랑 엮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앞으로 로봇을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자, 게다가 가전은 돈을 여전히 잘 벌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LG전자, 아, 괜찮은 기업이구나,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 생각하시면은 지금 위치 우리가 오히려 뭘로 잡아야 된다? 기회로 잡아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반드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앞으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 요 수급 현황도 봐야겠죠. 얘가 다시 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이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자,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LG전자 무조건 신고가 돌파하러 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도 우리가 LG전자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 100% 상승은 확정. 근데 이게 맨이 아니라 요게 뜨기만 하면은 최소 1000%까지도 우리가 확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자,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꼭 매수해 보셔서 이 LG전자에 대한 손실을 일부 만회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LG전자는요, 이미 로봇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죠. 자, 시장에 알려진 기업은 총 3가지. 뭐가 있죠? 엔젤로보틱스, 그쵸?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고, 로보스타. 자, 여기에는 아예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마지막 로보스타. 여기도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종목이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노출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5% 이상의 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5%가 지분이 넘어가야지만 의무 공시사항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은 5% 미만이다 보니까 시장에 노출이 안 됐고, 자, 이 기사가 나오는 순간, LG전자가 지분을 사고 있어요 라는 기사가 뜨는 순간 단기 100% 급등은 확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5% 이상의 지분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떴을 때 최소 1000%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결국 LG전자가 자, 앞으로 미래 핵심 성장축 뭐예요?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액추에이터 뭐예요? 자, 이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 형태에 띄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는요, 액추에이터가 절반을 차지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LG가 이걸 만드는 거고, 근데 액추에이터의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바로 감속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종목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들어요. 근데 감속기는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합병을 진행해야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5%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베스트 시나리오 뭐예요? 대주주가 되는 거죠. 아예 로보스타처럼 30% 이상의 지분이 LG전자가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최소 2000%까지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5% 지분 공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이 종목 진입해서 1000%까지도 한번 확정 지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반드시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을 일부라도 좀 복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가지 종목 추스렸다가 그 중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바로 요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장대 양봉이 들어섰고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신기한 거 요게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얘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말랐죠. 근데 얘가 들어온 시점으로부터는 거래량이 갑자기 활발해지고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박스 상단 돌파했고요. 자,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냈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시작을 했다는 뜻이고, 자,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연기금하고 투신. 자, 이미 내용 알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당장 내일이라도 LG전자 지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뜰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진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을 일부 복구해 보자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LG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L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간혹가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L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늦은 저녁에 보실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6월 30일에는 제가 반드시 진입해 볼 수 있게끔 꼭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진입하세요. 왜? 당장 내일이라도 LG전자 지분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뜨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100% 급등이 확정이에요. 우리는 이것 뜨기 전에 진입해야 일단 단기적으로 여름휴가비라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요걸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최근에, 자, 이 보고서 가지고 제가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일단 교보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 35만원.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목표 주가만 보세요. 이게 왜 나왔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의 눈으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봐야지 왜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26년 2분기 실적, 자, 서퍼라이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을 전망. 근데 원래 당초 예상치는 9천억 정도, 1조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려 50%를 상회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가 있냐? 이거 있죠. 북미 빅테크, 칠러 수주, 냉각기술, 자, 데이터 센터, 미국에 팔아먹겠다라는 뜻이고, 이게 스물스물 매출이 잡힐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결국 미래의 LG 먹거리, 로봇, 자, 엔비디아와 피지컬 협력을 한다는 건 이미 확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다만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국 이 35만 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오냐? 왜 목표 주가가 이거냐라고 가장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아파질 수가 있는데 정말 쉽고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라고 있어요. 26년에 대한 영업이익은 일단은 교보증권에서 추측하기를 4조 5천억. 자, 꽤 많아요. 돈 잘 벌고 있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데, 자, 25년에 비해서요, 26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4조 5천억과 지금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시가총액 지금 32조죠. 32조 정도 되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4조 5천억.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ER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실 텐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거예요. 원리 자체는, 자, 올해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인데, 자, 32조라는 현재 시가총액을 몇 년 동안 벌어야 가능하죠? 그냥 나눠주면 되죠. 32를요 나누기 4.5 해주면 7이 나와요. 7. 대략 7이죠.
이게 바로 개념이 PER의 개념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개념은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올해 4조 5천억을 벌 거고 현재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PER이 7 정도 되네요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자, 아까 26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했을 때 요보증권에서 LG전자의 PER을 13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7에서 요보증권에서 추정하기를 LG전자는 13 정도가 적정합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몇 프로 정도 올라간 거죠? 대략 80% 올라간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당 단가에서 80%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지금 단가를 20만 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19만 9천 원이니까 곱하기 1.8. 자, 어때요? 36이 나오죠? 자, 교보증권이 이래서 3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한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요. 이 3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뭐예요? 자, 추정치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보고 자, 35만 원 갈 겁니다. 자, 무조건 여기까지는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갈 수도 있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5만 원을 못 간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왔으며 자, 그렇다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추적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그쵸? 분기 매출을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 자, 당장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 중간에 로봇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앞으로 LG전자 무조건적으로 자,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매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LG전자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은요. 제가 화분에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화분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집에 둔다라고 해서 알아서 자라나지 않죠. 물도 줘야 되고 아프면은 영양제 놔줘야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화분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요. 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재료 그게 뭔지를 우리가 계속 파악해야 되고 자, 수급이 어떤지 자, 외국인들이 결국 주포 역할을 해주죠. 기관들이 주포 역할을 해주죠. 이들이 왜 사고 있는지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눈은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야지만 LG전자 계속해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손절할 건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초반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제가 다뤄드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고 자, 댓글창 자,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반등이라고 딱 두 글자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LG전자의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고점을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칠 자, 90만 원이 고점이니까 여기서 파세요. 이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걸 맞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LG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적하시고 관찰하시고 실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어디랑 협력하는지 로봇의 지금 정부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하나둘씩 알아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PER에 대한 개념도 살짝 알려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막상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뿐이지 제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